다음은 철강주. 철강주는 이제 철강 가격이, 철광석도 그렇고 가격이 조금, 급등세가 좀 진정된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철강주는 조금 모멘텀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요? 그런데 그렇게 네. 생각하는 것보다 네. 그러면 철강 가격이 내려가나요? 안 내려가죠. 지금. 그래도 네. 이제 그동안 급등했던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뭐 철강은 좋았는데 조선주도 어려웠고. 그렇죠. 철광석 가격이 좀 내려간다는데 중국도. 내려갑니다. 지금 보면 급락 중입니다. 네네. 네, 철강석 가격이 이렇게 급락하게 되면 철강의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이 내려가면 철강값도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근데 보통 보면 원자재 가격들이 급락하게 될 때 제품을 생산하는 입장 쪽에서 보게 되면 좀 느긋하죠. 물론 이제 뭐 수요 측면도 고려를 하고 그래야겠지만. 네. 그래서 이제 가격 조정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. 그쯤에서 만약에 20% 하락했다고 해서 제품 가격을 20% 내리지 않습니다. 그렇죠. 보통 그렇죠. 예. 한 많이 내려가야 5%입니다. 그만큼 그동안 또 올려놨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또 하락하는 거는 오히려 철강 쪽에서는 호재죠. 지금 같은 경우. 근데 그렇죠. 지금 철강석이 그렇게 급하게 하락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중국에서 그냥 정부가 잡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을 이제 이번에 2월 달인가 내년 이때 하다 보니까 그때 또 청정한 베이징을 만들겠다라는 기체 아래 지금 어떤 이런 좀 중화학 공업들, 그러니까 즉 탄소를 배출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. 그런 쪽에서 대부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발에 있는 원자재 가격들은 고점에서 꺾이는 종목들이 꺾이는 어떤 제품들이 상당히 많고요. 그 중에 하나가 철광석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또 중국은 이제 또 자기네 쪽에서 생산을 좀 줄여라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철광석 수요가 줄을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렇게 크게 밀려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당장은 지금 철강 가격들의 변화, 특히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 철강 가격들은 묘년 내년 다 좋습니다. 아직 그렇게 크게 부담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도 차이가 나는 게 중국의 철강 업체들은 벌써 힘을 못 받고 좀 빠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미국의 철강사 같은 경우 US 스틸이나 누코 이런 회사들 보게 되면 괜찮습니다. 주가가. 네. 그러니까 좀 차별화가 나는 거죠. 근데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나 싶다가 중국 따라가다가 근데 이거 살펴보니까 이 구조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다시 이제 변화가 나오고 이쪽에 패턴들이 좀 바뀌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 쪽은 자기네가 쓸 거 자기가 자급하겠다는 입장에서 수출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죠. 그러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당장 인프라 투자를 시행을 하면서 철강 수요가 많을 텐데 자기네 걸로 다 소화가 될까요? 못합니다. 그러면 이제 수입을 받아야 되겠죠. 그럴 때 가장 큰 역할을 할 쪽이 우리나라 철강 쪽도 단단히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국내 철강사들에는 훨씬 더 도움일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난주에는 제가 세아제강 지주라는 종목을 뭐 방송에서도 여기저기 말씀드렸는데 네. 너무 강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따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. 네. 이거는 좀 주가가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오르는데 안 비쌉니다. 이 상황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종목 중에서 아주스틸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됐죠. 상장했죠. 네. 네. 이쪽이 컬러 강판 만드는 쪽인데 근데 좀 약간 어불성설인 게 아주스틸 같은 경우는 뭐 주가는 안 봐도 되겠네요. 그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. 근데 이게 그 칼라 강판에서 시장 점유율 차지하는 비중이 한 5%도 안 되는데 주가는 급등해서 시총을 보게 되면 거의 뭐 PER 20배 정도까지 철강사가 이렇게 많이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는데 1위인 동국제강은 왜 그럴까요? 네.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3위 정도가 세아 CM이라고 하는 이 세아제강의 100% 계열사가 88% 계열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주가가 어떤 실적 흐름들이 상당히 좋죠. 이런 쪽부터 또 어떤 지금 영국에 들어가는 모노파일이라고 하는 쪽 이쪽도 같이 어떤 풍력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자회사들이 지금 관리하는 쪽이 해외 쪽에서 생산하고 해외 쪽에서 관리하는 회사들은 다 100% 자회사입니다. 근데 이쪽에 세아지강 주주 이번에 실적을 가장 끌어올렸던 게 북미 쪽이죠. 북미 쪽이 상당히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을 전혀 지금 주가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흔들렸을 때도 한 13만 원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고요.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동국제강이죠. 이 회사도 지금 이제 막 이제 벗어나면서 주가가 오늘 뭐 대부분의 철강사들 또 강하긴 강했는데 뭐 철근 쪽의 대한제강이나 뭐 한국철강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지금 어떤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내년 쪽에 이 정도 그 컬러 강판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
지금 가격들은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19,000, 한 2만 원대 전후로 해서는 중기 저항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안착하는 게 일단 관건이라고 하더라도 안착하고 나서는 좀 변화가 확인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차원을 보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럴 때는 그냥 안착하는 거 보셔 사셔도 됩니다. 그런 쪽인데 여전히 지금은 슬쩍 나오는 것에 비해서 하반기를 기대해서도 주가가 싸다란 쪽에서 철강주는 피크아웃은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피크아웃 얘기 나올 때를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 그만큼 주가가 싸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저점에서 공략하는 건 맞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